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 애플, 미국의 주식 대표적인 주식들이죠. 자, 주가가 지금 미쳤다라고 얘기한 승률 80% 정도 되는 트레이더 얘기를 오늘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6월 2일자 데이비드 린 리포트 사회자 데이비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반도체 미국의 주식이고요. 그 기업입니다. 지금 AI 열풍에 힘입어서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실적 발표 후 무려 26% 일주일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1 trillion dollars니까 한 1,300조 이상을 어,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자, 엔비디아, AMD, 대만의 반도체 기업 등 반도체 기업 전반적으로 주식이 좀 많이 올랐죠. 가격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반도체만 그런 거냐? 좀 전반적인 훈풍이라고 봐야 되냐? 자, 엔비디아 가격 차트를 한번 봤더니 이제 연초 대비해서 지금 100% 두 배가 이상 이렇게 올라 있는 거고요. 자, 연초 대비는 두 배고요. 이제 바닥, 이제 작년이죠. 작년 바닥 대비는 거의 3배 이상 올라 있는 그런 주식이 엔비디아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광풍 때문에 오른 것이다. 자, 잠깐 20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999년, 2000년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바로 순식간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 기업이 될 수가 있었죠. 자, 마리화나 주식, 태양열 주식 모두 엄청난 광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AI에 올라탔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흐름을 인공지능, 밈코인, 기술 주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타고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사람들 생각이 어떻냐? 헤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인공지능 A라고 하는 섹시한 타이틀이 붙었어. 꼭 마치 예전에 닷컴이 붙은 것과 비슷한 거죠. 자, 이것 좀 보라고 가치평가 같은 것 좀 잊어버리고 일단 사둡시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사회자가 얘기를 하죠. 지금 엔비디아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가치평가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냐? 과대평가 됐겠죠? 네, 과대평가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price earning ratio라고 하죠. P 지표나 P 외에 다른 지표 뭘 봐도 매우 고평가가 돼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AI로 큰 돈을 벌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지금 엔비디아 차트는 미쳤다. 이게 이제 루디크러스라고 하는 미국 이제 영어죠.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잠깐 이 차트를 보실까요? 해서 엔비디아 차트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차트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터핑 테일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이게 그 꼬리가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것은 전형적인 매도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차트로 보나 펀더멘털로 보나 엔비디아 반도체 이 주식은 매도 시그널을 보인다. 지금은 AI 광풍이 불고 있지만 점점 경기 침체가 다가옴에 따라 사그라들 거라고 봅니다. 자, 사회자가 그래도 지금 AI 광풍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좋았죠. 자, 초단기적인 시점으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과거 태양열 열풍 불었을 때 중국 업체들이 태양열 장비를 초과 공급해서 가격이 폭락을 했죠. 자, 마리화나 기업도 광풍이 불었을 때 그 이후 시장에 공급이 초과돼서 가격이 무너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AI 광풍을 타고 돈 벌려는 반도체 칩 생산자들이 반드시 초과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덤핑이 될 것이라고 가레스가 계속 얘기를 하죠. 자, 지금 AI 광풍을 비유를 들자면 2021년 비트코인 6만 9천 달러 부근까지 갔을 때 더 오를 거야. 1억 갈 거야. 10만 달러 갈 거야랑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차트, 펀더멘탈, 논리,
사람의 심리와 같은 재밌는 것들을 우선시하죠.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패배로 끝이 납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엔비디아, 오케이. 고평가된 건 알겠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평가가 됐냐? 자,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봐도 좀 이렇게 오버슛한 지금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밑에서 이제 평행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본 겁니다. 물론 지금이 이제 탑을 이렇게 그 평행선에 닿은 거죠. 이게 살짝 꼬리가 말렸다가 다시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탑이냐 아니냐 그걸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가레스는 확률의 싸움을 한다고 하죠. 나는 도박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겠다라고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른 기술주 차트는 어떠냐? 애플을 좀 보고 싶다. 그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자, 엔비디아보다 시총이 3배나 크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 최근 6개월간 연속 애플 주식이 가격 상승이 있었죠. 근데 확률적으로 4달, 5달 연속 상승하면 다음 달부터는 지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애플의 차트입니다. 애플 보시면 이게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1, 2, 3, 4, 5, 6, 6달 연속 애플 주식이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5개월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졌죠. 자, 6달 연속 했다면 확률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이제 더블탑 패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연준이 소프트한 경기 침체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최악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 자, 2021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발언 지금까지 이게 지금 잡히지 물가가 안 잡힙니다. 자, 저는 몇 달 전보다도 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더 큰 하락을 예상합니다. 더 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차트와 펀더멘탈과 이 연준의 어떤 그 향후 행보가 겹칠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사실은 되게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주 보셨던 월가의 이제 커닝 페이퍼 이제 심리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유포리아를 한번 찍고요. 큰 하락을 했다가 중간에 보면 가격이 조금 올라 있죠. 여기가 안도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자, 애플의 차트와 좀 닮아 있다고 보시지 않으신가요? 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 있죠. 자, 이게 2000년대 초 나스닥 차트입니다. 기술주들 모아놓은 나스닥 차트도요. 당연히 이때 닷컴 버블 어마어마했죠. 수직 상승했다가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솟구쳐 다시 올라왔을 지금 이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나스닥 2000년 초 차트와 매우 비슷하다. 이건 지금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여기 지금 2000년, 2020년대 그 코로나 때문에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2년, 3년 연속 올랐고요. 그 다음에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가 다시 조금 빼꼼 머리를 내밀고 있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이 안도 단계면 이제 anxiety, 분노, 부인, 패닉, capitulation 완전 항복입니다. 지금 이 단계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S&P 500 이제 그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에서 기술 주식을 뺀 차트입니다. 기술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 기술주만 뺀 미국의 대표 주식들 차트를 모아놨더니요. 그냥 옆으로 가고 있죠. 이건 이제 횡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힘겹게 주식을 지금 간당간당 지탱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크립토 TV죠. 크립토 방송이기 때문에 크립토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자, 디프레션 단계와 지금 디스빌리프 이 중간 어디인가 위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불신의 단계 이 랠리가 이미 시작이 됐어야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가 가격을 누르고 있죠. 지금 SEC 미국 정부 할 것 없이 크립토 죽이는 법안 그리고 법안이 올려도 뭐합니까? 통과를 안 시키는 거죠. 자, 일부러 시간을 무지막지하게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시간표를 알고 있죠.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자, 반대 매매를 하는 게 투자 성공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누군가가 강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진짜
뭔가가 있다는 방증이죠. 자, 이에 대해서 확신이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마지막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인터넷이 나온 지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5년이죠. 이때 뉴스위크라고 하는 주요 매거진에서 왜 인터넷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엄청 긴 그 기사를 하나 썼던 것을 제가 표지만 가져온 겁니다. 자, 인터넷이 실패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전기가 나왔을 때, 전화가 나왔을 때, 이메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실패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코인 투자 10년 차에 접어듭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2009년에서 22년까지 461번 죽었습니다. 비트코인 죽었나요? 자, 극도의 비관론이 있다는 것은요, 최고의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 중에 꼭 몇 분은 소수겠지만 꼭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